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 총 8개항의 시국 수수반이 발표된 그날, 놀란 것은 국민들만이 아니었다. 6.29 선언. 그것은 당시 여권은 물론 대통령조차 알지 못했던 고독한 결단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의혹이 있었다. 실제 그 발표처럼 전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마지막에 저기에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노태우 후보가 그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그 시대와 그 역사의 요구에 부응해서 공정한 경쟁으로 모든 것을 내던졌다는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12년째 계속되는 6.29 선언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6.29 선언 열흘 전 날아온 친서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혹. Well, I think in June we got many indications that the government was considering use of force. 87년 6월 19일 군 동원령의 실체.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배치를 그날 밤 12시에서 4시 사이에 일단 하는 걸로 일단 지시는 내려간 거죠. 정말로 또 어려워진다. 이 되면 정말 나라는데 거들이 난다. 큰일이다. 60에서 6.29까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의 한 분수령을 이뤘던 87년 6월. 그 뜨거웠던 여름의 진실은 무엇인가? 만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그의 마지막 말은 비장함마저 주었다. 대통령도 몰랐다는 6.29 선언. 그러나 당시 통치권자이자 그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은 다름 아닌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자연스레 의혹이 제기됐다. 6.29 선언이 굉장히 고독한 선언이라고 그러셨는데 대통령과 협의했다는 소리 파다합니다. 6.29를 결심함에 있어서 대통령 각하하고 사전 상의를 했느냐 혹은 계획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수십 번 국민에게 제 진심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듯이 미리 대통령 각하하고 뭐 짜고 뭐 상의를 하고 이런 것을 결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6.29를 보십시오. 야당이 대법 막았습니까? 이 노태우가 막았지 않습니까? 그해 12월 그는 1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6.29 선언은 노태우 대통령과 육공화국의 상징이었다. 설명도 여기에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시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은 89년 말 여서야대 국회에서 5.0특위가 구성되면서였다. 당시 5.0특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를 통해 6.29 선언의 결정 과정에서 당시 노태우 후보에게 6.29 선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5.60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거든 91년 5.0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 몸담았던 이들이 6.29 선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해 논란은 본격화됐다. 그러나 6.29를 둘러싸고 끝없이 쏟아지는 여러 추측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99년 드디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입을 열어 한심을 모았다. 그중 주목할 것은 6.29 선언 발표 전 전두환 대통령과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과 6월 항쟁이 시작된 6월 10일 이미 6.29 선언을 결심했다는 대목이다. 6.29 선언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6월 10일 날 나를 위한 축하연이 열릴 힐튼 호텔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였다. 연희동에서 중앙청 남대문을 지나 힐튼 호텔에 들어설 때까지 시위는 끝나지 않고 있었다. 참으로 착잡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부터 나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힐튼 호텔에서 열린 그 축하연에 참석하시고 온 노태우 당시 후보를 연희동 자택에서 밤늦게 만났는데 굉장히 그 상기된 그런 표정이고 이제는 방법이 없고 결심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6월 10일 늦은 밤에 들었습니다. 6월 10일 이미 6.29 선언을 결심했다는 증언은 사실인가? 양측의 사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6.29 선언은 왜 고독한 결단으로 발표되어야 했는가? 87년 6월의 진실을 되짚어본다. 있으므로 박종철로부터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조사관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인 87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됐다. 85년 말 김건태 민청년 의장의 고문 폭로, 86년 권인숙 양의 성고문 사건에 이은 충격이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0일 거기에 2년간 끌어온 여야의 개헌 협상을 백지화하는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됐고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곧이어 5월엔 박종철 사건이 축소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전국은 뜨거워졌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의 마지막 불씨를 당긴 것은 최루탄에 희생된 이한열이었다. 민주정의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7년 6월 10일 민정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노태우 대표가 소위 체육관 선거를 통해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 것은 그날 정오. 역사적 신화를 창조하신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박정철 고문치사 은폐조장 및 호언철폐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른바 60대회는 전국 20개 도시 104곳에서 24만 명이 참여한 범국민대회였다. 같은 날 치러진 60대회를 본 당시 여권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때 제가 느낀 사항은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국민의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구나. 다시 말해서 민심은 완전히 갔구나. 60대회 직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 상황이나 상황을 보는 어떤 민심과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런데 60 직후는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들을 포함해서 야당들 또 일반 시민들의 데모가 격렬해져서 이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미 민심의 변화를 느꼈다는 지흥원들. 그러나 정작 여권에서는 변화의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88년 내년도죠.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개헌 논의를 재개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6월 10일 기대를 모았던 노태우 후보의 기자회견은 기존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 뒤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이른바 4.13 호헌 조치의 연장이었다. 또한 6월 10일 시위로 연행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이라는 강경 방침이 발표됐고, 뿐만 아니라 당시 60대회의 구심체였던 국민운동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내란 음모 혐의가 거론되고 있었다. 우리가 장안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이제 나중에 전부 끌려갔는데, 거기서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는 걸 보니까 설문 내용이 그래요. 전부 이게 국가전복 내란 음모 사건으로 몰고, 그 다음에 폭력 시위, 그다음에 폭력 방화 이런 것도 불사하게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맞춰가더라고요. 6월 10일 이미 민심의 방향을 읽었다는 증언. 그러나 87년 6월 당시 진행된 강경 대응책. 당시 여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대통령이 4.13 호헌 조치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고, 특히 말이지 정치적으로는 야당이, 반대당이 주장하는 그것을 일부에 수용한다는 걸,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소위 말하면 그것이 항복이다, 또는 패배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시위 6일째인 6월 15일, 시위의 중심이었던 명동성당에 모인 이들이 해산했다. 그러나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두드러진 양상은 지방 시위의 격파였다. 그 정점이었던 6월 18일, 8만 명이 참가한 부산을 비롯해 전국 18개 도시에서 최루탄 추방대회가 개최됐다. 밤늦도록 시위가 이어지며 국민적인 분노로 밤을 밝힌 이날, 여권의 움직임 또한 빨라졌다. 김용갑 당시 민정수석은 18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직선제 수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반응이 이제 이분이 아주 심각하게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제가 한 40분간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하면서 바로 그거야. 좋아. 그러면서 이것을 너 대표한테 설명하라. 그리고 설명할 때 반드시 내가 보냈다고 이야기해. 그는 곧바로 노태우 후보를 만났지만 반응은 전혀 달랐다고 한다. 노 대표께서 자기가 지금 민정당 대표로서 160만 당원에게 그분의 표현이
내각제만이 그 살 길이다. 내각제를 꼭 관찰해야 되겠다. 이렇게 역설했는데 지금 와서 말이지. 그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느냐 말이지. 자기가 설당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반면 노태우 후보 측에서는 18일 상황에 대해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87년 6월 17일에 아마 청와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는 모든 전국 주도권을 노태우 후보 당신이 가지고서 소신껏 해나가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제가 이제 6월 18일 그 다음날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검토해왔던 직선제 문제를 자기가 최종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문안을 빨리 확정을 해서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라는 할 의사가 말한 직선제와 김대중 사면복권 이런 민주화 선언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노 대표가 틀림없이 그런 맥락에서 안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김용갑 씨는 당시 자신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19일 직선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노 후보 측의 통보를 받았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을 통해 확인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오 대표가 말이지 정치 지도자의 정치 노선이 문제다. 얼마 전에 말이야 내각제를 주장하다가 또 호응을 하다가 또 국민이 원하는다고 하니까 야당이 주장한다고 하니까 직선제를 수행한다. 이는 정치 지도자가 노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이야기 하더라 이야. 저도 이제 생각 없이 우리 대통령께 각하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말이지.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 지도자의 노선이 문제냐 말이야. 노선을 포기하더라도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냐고 말이니까. 그 대통령께서 또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 이분이 그렇지. 정치 지도자의 노선도 뭐 그렇지. 이분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입장과 배경에 대해 엇갈리는 증언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양측 모두 18일을 기점으로 직선제 수용을 적극 검토했다는 주장뿐이었다. 18일의 시위는 밤을 넘겨 다음날 오전까지 계속됐다. 이날 전국에서 철야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경찰 집계만도 무려 8만 6천 명. 특히 부산에서는 시민과 경찰의 격렬한 대치 속에 결국 희생자가 나왔다. 당시 29살의 회사원이었던 이태춘 씨였다. 그는 6월 항쟁의 상징이었던 넥타이 부대 중 한 사람이었다. 사고가 난 것은 19일 0시를 막 넘긴 시간. 수없이 쏘아댄 최루탄으로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떨어졌다. 그래서 저희 이중치 지나갈 때 위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당시 이쪽 밑에는 그 쓰레기 수거 리어카들이 있었고 그 위에 이제는 그 이태준 씨가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이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보니까 얼굴 위에 그냥 그 체류가스가 막 덮여져 있었고. 곧바로 병원에 옮겨진 이태춘 씨는 이미 뇌사 상태. 그리고 그로부터 닷새 후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가 최루탄 연기 속에 추락한 그날 아침 청와대로 긴급 요청이 올라왔다. (19일) 오전 8시 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서관들과의 고수회의 자리였다. 그때 그 안현태 실장이 그 당시 이군 사령관으로부터 메모가 온 것을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산 지역이 이 데모가 아주
아주 가열화돼서 밤새도록 데모, 횃불 데모를 했고 또 이 시청 주변까지 이게 둘러싸서 빠른 시일 안에 군대를 투입을 하는 것이 수습에는 좋겠다. 너무 늦어지면은 수습할 상당히 어렵다. 이런 보고를 이제 올렸습니다. 위수령이었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졌다. 부산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주요 도시, 또 현재 또 데모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데모 발생 가능한 지역에 군인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 이제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병력이 이제 가능한가, 동원 가능한가, 그 병력 숫자를 묻고 막상 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배치를 그날 밤 12시에서 4시 사이에 일단 하는 걸로 일단 지시는 내려간 거죠. 비상사태 시 군이 출동해 해당 지역에 주둔하며 치안을 맡도록 하는 위수령. 육군본부에서 작전지휘관 회의가 소집된 것은 오후 3시였다. 그 당시 갖고 있는 정확한 명칭은 소요 대비 지침에 따른 부대 할당, 이것이 가장 정확한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작전에서 그대로 갖고 있는 지침 몇월 며칠부요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달만 하는 이미 부록으로 부대 부분이 군대 부분이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디. 그러니까 소요 대비 지침이 유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귀해서 이미 기하달된 지침대로 그 다음에 출동 준비하고 출동 준비 완료보고 해라. 12시에서 4시 사이에 도착한 6시부터 출발을 하는 그 부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 바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시시각각으로 어떤 불행한 예감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87년 6월 항쟁의 최대 위기였던 군 출동. 16시 26분인가요? 이것도 출동 금지하고 내렸거든요. 최초의 군 출동을 2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순간이었다. 경찰력만 가지고는 수습하기 어려웠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군대가 동원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병력 동원 지시를 한 후에 이 경찰 치안본부장에게 물어보니까 경찰로서도 좀 진압 가능하고 데모 자체의 그 강세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 취소를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에 경찰 병력 가지고 제가 추산하기는 아마 다 동원될 수 있는 게 7, 8만 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왜냐면 20여 개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운명의 19일. 그날은 비가 내렸다. 그러나 쏟아지는 비 속에도 부산 5,000명, 광주 10,000명 등 전국 225개 장소에서 시위는 계속됐다. 그렇다면 군 출동을 막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87년 서울올림픽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한국의 6월 상황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례적으로 6월 10일 이후 한국 기사를 연이어 일면 보도했다. 그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무엇이었나? We must also forthrightly state that any intervention by the Korean Armed Forces or any attempt at a military solution would be extremely unwise and could indefinitely undermine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of the Korean nation. 그해 6월 미국 의회와 행정부 또한 한국 사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
레이건의 친서는 6월 19일 최초의 군 출동을 3시간 앞두고 당시 릴리 대사를 통해 전달됐다. I think we didn't know specifically, but we sensed that something was coming. That this would be a very key date, yes. But we didn't know that they were getting ready to issue a decree. I mean, as far as I know, I think we knew that action was going to be taken. 이번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친서는 외교적인 의리를 갖춘 완곡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친서에는 대사가 전 대통령에게 구두로 전달한 백악관의 메시지가 따로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Please emphasize to President Chun the serious personal interest that President Reagan has in this situation. President Reagan's concern that President Chun may conclude that it was necessary to declare martial law. Our conviction that would be a grave error, that the situation did not merit, did not warrant. President Chun, all I can say is that he listened. And he explained the dangers of what was happening. But he didn't give us any hint of what he's going to do. He went out afterwards and then nullified the order. And I only heard about that later. I heard about that later. 릴리 대사와의 면담 직후 전격 취소된 군 동원령.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니까 그런 극적인 순간에 릴리 대사를 만나 줌으로써 너희들 의견을 내가 존중한다. 이제 레랑 대통령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내 나름대로 당신들 의견을 존중했다. 이제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영향이라고 그럴까 결심을 굳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전에 이미 6.29 선언으로서 민심의 대세를 받아들이겠다는 건의도 저도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계셨단 말입니다. I can't say it could be a very fortunate coincidence that it happened that way. I think that Don Oberdorfer and Secretary Schultz thought that there was a connection. And then Secretary Schultz wrote me a very nice telegram. This was not our decision. This was President Chun-Doo-Hwan's decision. 그러나 당시 미국 측 관계자는 군 동원령 취소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있다고 증언했다. The loyalty of the Army would have been his most important concern. More important than the Americans. Will my Army stand with me? Will they do the nasty, dirty, brutal job this will be? And he may have been told, no, they won't. 군 출동에 반대하는 군 내부의 의견을 여권 상층부에 전달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는 그 부대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그 육사 후배 장교가 와서 실제 자기 부대가 그러한 출동 명령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을 한 내 후배 장교의 의견도 그렇고 또 내 의견도 이것은 군을 다시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민정당의 대표를 노태우 대통령께서 하고 계셨는데 그래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뒤집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당의 대표로서 이것은 책임을 지고 건의를 해서 이 도중에서 좀 막아주셔야 되겠다. 19일 군 출동 명령을 받고 정호영 씨에게 군내 동향을 알린 이는 누구였을까? 안병호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 그는 당시 군 동원을 반대한 것은 군내 일부 장성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군 내부에서는 당시 시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그 4.13 호원 조치에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지식층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노동계층들 이 사람들하고 결국 정부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행선을 달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바깥에 있는 친구를 만나거나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13 호원 조치를 정권 연장이나 어떤 권력의 승계에 어떤 뭐 그런 기존의 50 헌법의 유지를 전제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는 그건 아니고. 당시 소요 진압작전 시 부대 배치 등 작전을 지휘하는 실무 책임자였던 그는 19일 오전 군 출동 명령을 접한 뒤 서둘러 정호영 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당시 군 내부에서 군 동원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미 정부가 들어서서 합법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다음에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건 정권의 위기지, 그건 치안적인 측면이지 군대가 동원돼야 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하는 바탕이 있습니다. 군과 미국이 6월의 파국을 우려한 배경에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막 그런 좀 시국이 어수선한 그런 점은 있었지만은 막 경찰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굳이 군을 동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또 잘못해가지고 또 광주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I would say that in a case where you use military force again, and there was so much confusion about Gwangju, about who was responsible, and many people in Korea still blame the Americans for it. Our man was the commander of combined forces. Military couldn't act without American approval, and my country's interests would not be served if force was used because the Americans would be accused of being complicit. 80년 광주의 비극이었다. 전 대통령이 여러 번 나중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군 출신이지만 그 당시 집권 과정 때 이제 광주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체 계엄령이나 이수령을 동원한 일이 없습니다. 데모가 상당히 4.13 이후 심했을 때도 결국은 직접 계엄령이나 이수령을 발동한 일은 없다. 그걸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고양돼 버렸기 때문에 과거처럼 군병력을 투입해서 계엄령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결국 이제 국민들의 고양된 민주의식이 그런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80년) 광주의 피를 딛고 다시 일어난 87년 6월. 그러나 87년 6월은 광주와는 달랐다. 6월 10일 이후 주요 대도시는 물론 거의 모든 중소도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이다. 한편 시위가 13일째를 넘어선 22일부터 정치권의 행보 또한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조금 늦었습니다. 6월 24일 전국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다. 이날의 쟁점은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씨의 사면복권. 전 대통령은 김대중 씨의 연금 해제엔 동의했지만 사면복권은 자신의 임기 중엔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결국 야당은 이날 장외투쟁을 선언, 전국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선다. 이날 주목할 것은 18일 이후 직선제 수용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여온 전노 양측이 의견 접근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날 24일 저녁이었다. 청와대에 올라가 시국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 대통령이 나에게 불쑥 직선제를 해도 나 이기지 않겠어 하는 얘기를 꺼냈다. 나는 변함없는 생각입니까? 앞으로 그 생각을 바꿀 마음은 없으십니까? 생각하며 전 대통령의 말을 재확인했다. 그랬더니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고 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뜻을 알았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고 관여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은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날 합의 내용 중엔 김대중 씨의 사면 복권도 함께 있었다. 오전의 결렬과 오후의 합의.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였을까? 중요한 건 이제 직선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다음엔 김대중 씨 사면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분이 정치적으로 또 큰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면은 큰 문제인데 그 생색을 이제 김영삼 총재한테 주고 싶지 않았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제 후보한테 줘야 노태우 대통령 생색이 나지. 그래서 그걸 뭐 조금이라도 암시를 했다가는 이제 그 소문이 나고 또 여러 가지 그 극적인 효과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강조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정치적 게임의 차원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공식 확인된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후보 간의 사전 합의 과정. 그러나 당시 6.29 선언은 노태우 후보의 고독한 결단으로 발표됐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당시 군 출신이고 또 체육관 대통령 후보인 그 기존 여당의 후보로서 크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선제하고 또 더구나 강력한 김대중 후보 등등하고 경쟁하는 것이 과연 성산이 있을 것이냐. 또 거기에 더해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직선제에 의해서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그런 대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극적인 효과를 봐야 하고 6월 항쟁이 있었던 까닭에 저 사람들은 직선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되 정권은 지속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연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보다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노태우 씨가 지방에 나들이 가고 또 현충사 참배를 하는 그런 시호까지 했죠. 뭐 그런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효를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로부터 닷새 뒤 6.29 선언은 극적으로 발표됐다. 노태우 후보는 87년 6월 한국이 이룬 정치 기적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며 타임지와 뉴스위크의 동시에 표지인물이 된 최초의 한국인이 됐다. (7월 9일) 이한열의 장례식에 모인 끝없는 행렬. 그들이 소리 높여 외친 민주화에 대한 염원은 그해 12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로 미뤄졌다. 그리고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6.29) 선언 후 12년,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까지 정권이 3차례나 바뀌었다. 그럼에도 6.29 선언을 둘러싼 논란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민심의 동향을 이렇게 쭉 볼 때 직선제를 안 하고 끌고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만 이제 그런 결정은 최종 결정은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해야 된다. 대통령 될 사람이
노태우 후보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분한테 의견을 내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낸 건 전두환 대통령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에 대통령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손쉽게 대통령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그것을 내팽개치고 그러면은 그 당시 아주 강적이라 할 수 있는 그 김대중 후보나 또 김영삼 후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서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그 주체에게 역사적인 그 6.29 선언의 그 주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당사자인 두 전직 대통령에게 6.29 선언에 대한 인터뷰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은 최근 발표된 월간지 내용이 공식 입장이라는, 전 대통령 측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답변으로 이를 거절했다. (87년 6월) 극적으로 등장한 6.29 선언. 어쩌면 이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6.29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극적인 효과의 부산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12년이 지난 지금 6.29의 주체 논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일에 그때 제가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이 정도 이야기했더라면 야당 같죠. 제가 뭐 어떤 경우다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뭐 공가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이 선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6.29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전두환이 감독이고 노태우가 주연이고 아니면 그 반대로 이야기될 그런 여지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6월 항쟁이라는 그런 역사 정신, 역사의 정의, 가치 이런 것들이 시작된 6월 10일로 놓고 보면 전두환 씨든 노태우 씨든 공이 퇴장돼야 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돼야 할 그런 대상이었을 뿐이죠. 군부정권은 6.29 선언을 통해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표출된 민주화 열망들을 흡수하고 누그러뜨리고 제도 내로 흡수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6월 항쟁은 반쪽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0일 시내 한 성당에서 조촐한 행사가 열렸다. 어쩌면 김일옥립 사건 이후로 이렇게 절절하게 전 국민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함성, 그 두근거림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떠난 자리에 남아 6월을 기억하는 사람들. 6월의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쳤던 이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이곳엔 12년 전의 함성 소리는 없다. 6.29 선언, 그 진실을 우리는 그때의 함성 속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내게 경찰한 사람은 거의 다 아시겠어요.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칩니다. 수협적사를 대고 있는 거 사실고
남녀당 총책으로 남녀당에서 임명하고 선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오6공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거든 91년 오공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 몸담았던 이들이 6.29 선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해 논란은 본격화됐다. 그러나 6.29를 둘러싸고 끝없이 쏟아지는 여러 추측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99년 드디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입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그중 주목할 것은 6.29 선언 발표 전 전두환 대통령과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과 6월 항쟁이 시작된 6월 10일 이미 6.29 선언을 결심했다는 대목이다. 6.29 선언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6월 10일 날 나를 위한 축하연이 열릴 힐튼 호텔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였다. 연희동에서 중앙청 남대문을 지나 힐튼 호텔에 들어설 때까지 시위는 끝나지 않고 있었다. 참으로 착잡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부터 나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힐튼 호텔에서 열린 그 축하연에 참석하시고 온 노태우 당시 후보를 연희동 자택에서 밤늦게 만났는데 굉장히 그 상기된 그런 표정이고 이제는 방법이 없고 결심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6월 10일 늦은 밤에 들었습니다. 6월 10일 이미 6.29 선언을 결심했다는 증언은 사실인가? 양측의 사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6.29 선언은 왜 고독한 결단으로 발표되어야 했는가? 87년 6월의 진실을 되짚어본다. 있으므로 박종철로부터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조사관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인 87년은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됐다. 85년 말 김건태 민청년 의장의 고문 폭로, 86년 권인숙 양의 성고문 사건에 이은 충격이었다. 너희들 의견을 내가 존중한다. 이제 내란 대통령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내 나름대로 당신들 의견을 존중했다. 이제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영향이라고 그럴까 결심을 굳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전에 이미 6.29 선언으로서 민심의 대세를 받아들이겠다는 건의도 저도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계셨단 말입니다. I can't say it could be a very fortunate coincidence that it happened that way. I think that Don Oberdorfer and Secretary Schultz thought that there was a connection. And then Secretary Schultz wrote me a very nice telegram. This was not our decision. This was President Chun-Doo-Hwan's decision. 그러나 당시 미국 측 관계자는 군 동원령 취소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있다고 증언했다. The loyalty of the Army would have been his most important concern. More important than the Americans.
Will my army stand with me? Will they do the nasty, dirty, brutal job this will be? And he may have been told, no, they won't. 군 출동에 반대하는 군 내부의 의견을 여권 상층부에 전달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는 어디 부대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데 육사 후배 장교가 와서 실제 자기 부대가 그러한 출동 명령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을 한 내 후배 장교의 의견도 그렇고 또 내 의견도 이것은 군을 다시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민정당의 대표를 노태우 대통령께서 하고 계셨는데 그래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뒤집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당의 대표로서 이것은 책임을 지고 건의를 해서 이 도중에서 좀 막아주셔야 되겠다. 19일 군 출동 명령을 받고 정호영 씨에게 군내 동향을 알린 이는 누구였을까? 안병호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 그는 당시 군 동원을 반대한 것은 군내 일부 장성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군 내부에서는 당시 시국 상황 80년 광주의 피를 딛고 다시 일어난 87년 6월. 그러나 87년 6월은 광주와는 달랐다. 6월 10일 이후 주요 대도시는 물론 거의 모든 중소도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이다. 한편 시위가 13일째를 넘어선 22일부터 정치권의 행보 또한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조금 늦었습니다. 6월 24일 전국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다. 이날의 쟁점은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씨의 사면복권. 전 대통령은 김대중 씨의 연금 해제엔 동의했지만 사면복권은 자신의 임기 중엔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결국 야당은 이날 장외투쟁을 선언, 전국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선다. 이날 주목할 것은 18일 이후 직선제 수용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여온 전노 양측이 의견 접근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날 24일 저녁이었다. 청와대에 올라가 시국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 대통령이 나에게 불쑥 직선제를 해도 나 이기지 않겠어 하는 얘기를 꺼냈다. 나는 변함없는 생각입니까? 앞으로 그 생각을 바꿀 마음은 없으십니까? 생각하며 전 대통령의 말을 재확인했다. 그랬더니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 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뜻을 알았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고 관여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은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날 합의 내용 중엔 김대중 씨의 사면복권도 함께 있었다. 오전의 결렬과 오후의 합의.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였을까? 중요한 건 이제 직선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다음엔 김대중 씨 사면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분이 정치적으로 또 큰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면은 큰 문제인데 그 생색을 이제 김영삼 총재한테 주고 싶지 않았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제 후보한테 줘야 노태우 대통령 생색이 나지. 그래서 그걸 뭐 조금이라도 암시를 했다.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연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그의 마지막 말은 비장함마저 주었다. 대통령도 몰랐다는 6.29 선언. 그러나 당시 통치권자이자 그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은 다름 아닌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자연스레 의혹이 제기됐다. 6.29 선언이 굉장히 고독한 선언이라고 그러셨는데 대통령과 협의했다는 소리 파다합니다. 6.29를 결심함에 있어서 대통령 각하하고 사전 상의를 했느냐 혹은 계획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수십 번 국민에게 제 진심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듯이 미리 대통령 각하하고 뭐 짜고 뭐 상의를 하고 이런 것을 결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6.29를 보십시오. 야당이 대법 막았습니까? 이노태우가 막았지 않습니까? 그해 12월 그는 1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6.29 선언은 노태우 대통령과 6공화국의 상징이었다. 서명도 여기에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시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은 89년 말 여서야대 국회에서 5공특위가 구성되면서였다. 당시 5공특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를 통해 6.29 선언의 결정 과정에서 당시 노태우 후보에게 6.29 선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5.60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거든 91년 5.0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 몸담았던 이들이 6.29 선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해 논란은 본격화됐다. 그러나 6.29를 둘러싸고 끝없이 쏟아지는 여러 추측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99년 드디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입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그중 주목할 것은 6.29 선언 발표 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6월 항쟁은 반쪽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0일 시내 한 성당에서 조촐한 행사가 열렸다. 어쩌면 김일독립 사건 이후로 이렇게 절절하게 전 국민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함성, 그 두근거림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떠난 자리에 남아 6월을 기억하는 사람들. 6월의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쳤던 이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이곳엔 12년 전의 함성 소리는 없다. 6.29 선언, 그 진실을 우리는 그때의 함성 속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되게 경찰한 사람은 거의 다 지겠어요.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칩니다. 수협적산을 배불리는 거 사실이고, 남녀당 총책으로 남녀당에서 임명하고 나를 해서 다만 이제 그런 결정은 최종 결정은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해야 된다. 대통령 될 사람이 노태우 후보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분한테 의견을 내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낸 건 전두환 대통령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에 대통령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손쉽게 대통령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그것을 내팽개치고 그러면은 그 당시 아주 강적이라 할 수 있는 그 김대중 후보나 또 김영삼 후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서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그 주체에게 역사적인 그 6.29 선언의 그 주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당사자인 두 전직 대통령에게 6.29 선언에 대한 인터뷰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은 최근 발표된 월간지 내용이 공식 입장이라는, 전 대통령 측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답변으로 이를 거절했다. (87년 6월) 극적으로 등장한 6.29 선언. 어쩌면 이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6.29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극적인 효과의 부산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12년이 지난 지금 6.29의 주체 논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일에 그때 제가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이 정도 이야기했더라면 야단 났죠. 제가 뭐 어떤 경우도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뭐 공가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이 선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6.29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전두환이 감독이고 노태우가 주연이고 아니면 그 반대로 이야기될 그런 여지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6월 항쟁이라는 그런 역사 정신, 역사의 정의, 가치 이런 것들이 시작된 6월 10일로 놓고 보면 전두환 씨든 노태우 씨든 공이 퇴장돼야 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돼야 할 그런 대상이었을 뿐이죠. 군부정권은 6.29 선언을 통해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표출된 민주화 열망들을 흡수하고 누그러뜨리고 제도 내로 흡수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6월 항쟁은 반쪽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해 6월 미국 의회와 행정부 또한 한국 사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 레이건의 친서는 6월 19일 최초의 군 출동을 3시간 앞두고 당시 릴리 대사를 통해 전달됐다. I think we didn't know specifically, but we sensed that something was coming. That this would be a very key date, yes. But we didn't know that they were getting ready to issue a decree. I mean, as far as I know, I think we knew that action was going to be taken. 이번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친서는 외교적인 의리를 갖춘 완곡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친서에는 대사가 전 대통령에게 구두로 전달한 백악관의 메시지가 따로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Please emphasize to President Chun
the serious personal interest that President Reagan has in this situation. President Reagan's concern that President Chun may conclude that it was necessary to declare martial law. Our conviction that would be a grave error, that the situation did not merit, did not warrant. President Chun, all I can say is that he listened. And he explained the dangers of what was happening. But he didn't give us any hint of what he's going to do. He went out afterwards and then nullified the order. And I only heard about that later. I heard about that later. 릴리 대사와의 면담 직후 전격 취소된 군 동원령.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니까 그런 극적인 순간에 릴리 대사를 만나 줌으로써 너희들 의견을 내가 존중한다. 이제 레난 대통령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내 나름대로 당신들 의견을 존중했다. 이제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영향이라고 그럴까 결심을 굳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전에 이미 6.29 선언으로서 민심의 대세를 받아들이겠다는 건의도 저도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계셨단 말입니다. I can't say it could be a very fortunate coincidence. 19년 드디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입을 열어 한심을 모았다. 그중 주목할 것은 6.29 선언 발표 전 전두환 대통령과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과 6월 항쟁이 시작된 6월 10일 이미 6.29 선언을 결심했다는 대목이다. 6.29 선언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6월 10일 날 나를 위한 축하연이 열릴 힐튼 호텔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였다. 연희동에서 중앙청 남대문을 지나 힐튼 호텔에 들어설 때까지 시위는 끝나지 않고 있었다. 참으로 착잡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부터 나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힐튼 호텔에서 열린 그 축하연에 참석하시고 온 노태우 당시 후보를 연희동 자택에서 밤늦게 만났는데 굉장히 그 상기된 그런 표정이고 이제는 방법이 없고 결심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6월 10일 늦은 밤에 들었습니다. 6월 10일 이미 6.29 선언을 결심했다는 증언은 사실인가? 양측의 사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6.29 선언은 왜 고독한 결단으로 발표되어야 했는가? 87년 6월의 진실을 되짚어본다. 있으므로 박종철로부터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조사관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인 87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됐다. 85년 말 김건태 민청년 의장의 고문 폭로, 86년 권인숙 양의 성고문 사건에 이은 충격이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0일 거기에 2년간 끌어온 여야의 개헌 협상을 백지화하는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됐고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곧이어 5월엔 박종철 사건이 축소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전국은 뜨거워졌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의 마지막 불씨를 당긴 것은 최루탄에 희생된 이한열이었다. 민주정의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기자회견은 기존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 뒤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이른바 4.13 호헌 조치의 연장이었다.
또한 6월 10일 시위로 연행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이라는 강경 방침이 발표됐고, 뿐만 아니라 당시 60대 회 구심체였던 국민운동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내란 음모 혐의가 거론되고 있었다. 또 우리가 장안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이제 나중에 전부 끌려갔는데, 거기서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설문 내용이 그래요. 전부 이게 국가전복 내란 음모 사건으로 몰고, 그 다음에 폭력 시위, 그다음에 폭력 방화, 이런 것도 불사하게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맞춰가더라고요. 6월 10일 이미 민심의 방향을 읽었다는 증언. 그러나 87년 6월 당시 진행된 강경 대응책. 당시 여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대통령이 4.13 호원 조치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고 특히 말이 정치적으로는 야당이, 반대당이 주장하는 그것을 일거에 수용한다는 걸,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소위 말하면 그것이 항복이다, 또는 패배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어렵습니다. 시위 6일째인 6월 15일, 시위의 중심이었던 명동성당에 모인 이들이 해산했다. 그러나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두드러진 양상은 지방 시위의 격파였다. 그 정점이었던 6월 18일, 8만 명이 참가한 부산을 비롯해 전국 18개 도시에서 최루탄 추방대회가 개최됐다. 밤늦도록 시위가 이어지며 국민적인 분노로 밤을 밝힌 이날, 여권의 움직임 또한 빨라졌다. 김용갑 당시 민정수석은 18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직선제 수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반응이 이제 이분이 아주 심각하게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제가 한 40분간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하면서 바로 그거야. 좋아. I think we didn't know specifically, but we sensed that something was coming. That this would be a very key date, yes. But we didn't know that they were getting ready to issue a decree. I mean, as far as I know, I think we knew that action was going to be taken. 이번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친서는 외교적인 의리를 갖춘 완곡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친서에는 대사가 전 대통령에게 구두로 전달한 백악관의 메시지가 따로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Please emphasize to President Chun the serious personal interest that President Reagan has in this situation. President Reagan's concern that President Chun may conclude that it was necessary to declare martial law. Our conviction that would be a grave error, that the situation did not merit, did not warrant. President Chun, all I can say is that he listened. And he explained the dangers of what was happening. But he didn't give us any hint of what he's going to do. He went out afterwards and then nullified the order. And I only heard about that later. I heard about that later. 릴리 대사와의 면담 직후 전격 취소된 군 동원령.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니까 그런 극적인 순간에 릴리 대사를 만나 줌으로써 너희들 의견을 내가 존중한다. 이제 내란 대통령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내 나름대로 당신들 의견을 존중했다 이제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영향이라고 그럴까 결심을 굳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전에 이미 6.29 선언으로서 민심의 대세를 받아들이겠다는 건의도 저도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계셨단 말입니다. I can't say it could be a very fortunate coincidence that it happened that way. I think that Don Oberdorfer and Secretary Schultz thought that there was a connection. And then Secretary Schultz wrote me a very nice telegram. This was not our decision. This was President Chun-Doo-Hwan's decision. 그러나 당시 미국 측 관계자는 군 동원령 취소에 영향을